여러분 삶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오늘의 단계개발 주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임야 절토 이 세 가지 모르고 하면 무조건 손해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임야 개발이라고 하면 보전산지냐 또 준보전산지냐 아니면 임업용 산지냐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시고 체크를 하시는데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임야 절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야 절토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 개념 정리를 못하면 공사비 폭탄 맞고 임야 준공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반드시 지켜야 할 임야공사 기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임야라고 하면 대부분 절토입니다. 반대로 그 농지라고 하면 대부분 성토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 전에 영상 한번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농지, 성토 이 세 가지 모르면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인기가 제일 많았던 영상입니다. 농지, 성토 전에 반드시 이 영상 참고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임야 절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경계 측량이나 또는 그 분할 측량을 하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경계가 임야에서 허가지 내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늘 임야 공사하기 전에 이 부분을 늘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사를 하다가 불법 훼손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임야 허가지 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100평이든 1000평이든 뭐 3000평이든 이렇게 허가를 받고 그 허가지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임야라고 해도 허가지 밖에 공사를 하다 보면 무조건 불법 훼손이 되고 이 불법 훼손은 산림사법 담당에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를 받아서 경중에 따라서 검찰로 이관이 될 수도 있고 사건이 그 사법 공무원, 산림 공무원이 사건 처리를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임야 개발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분할 측량을 했는데 여러분들 분할 측량 이외에 또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불법이죠. 왜냐하면 분할 측량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고 그걸 분할해서 측량했는데 또 공사하다 보면 말뚝이 그 경계 말뚝이 또 사라져가지고 공사하다 보면은 또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같은 경우는 산림 사건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변경을 할 것이냐. 변경이라는 건 면적이 증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으로 허가를 받을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지적을 하필했다가 다시 또 분할하는 비용이 또 이중으로 들고 그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켜 주셔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같은 토목 설계 사무실이 이제 현황 측량을 하죠. 공사 경계 측량이나 분할 측량하고 나서 절토 시작점을 잡을 때 잡는다는 거는 경계지에서 어느 정도의 그 절토를 하는지 처음에 장비를 갖다 대가지고 측량 전문가가 GPS 장비로 계량 몇 점을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절토를 해야 된다. 어느 골조가 되는 그 부분을 딱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주면 그 공사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토목 전문가가 현장 측량을 하든 정말 전문 시공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우리 사급공사는 허가를 받으면 대부분 건축업자가 토목 그 공사는 장비업자에 의존해가지고 공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뭔가 좀 깔끔하지 않아요. 면처리가 좀 반듯하고 또 그 절개지가 좀 빠듯해야 되는데 쥐 파먹은 듯한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야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선형이 일자로 탁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뭔가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이런 공사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토목 전문가가 측량을 해가지고 경계를 잡아서 공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께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 허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해서 변경을 받고 공사를 하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그 인정을 하면 공사를 하고 변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반드시 공무원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임야 현장에 공사를 다 됐다고 해서 보면은 늘 기준이 안 맞는 특히 사면 처리 법적 경사 사면 처리가 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흑을 다시 붙일 수도 없죠.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사전에 그 설계 변경은 담당자와 공무원과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되고 자꾸 공사업자가 공사를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결국 책임은 신청인 본인한테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 부분 별표 5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 경사 주수대, 법적 경사라는 게 이게 절도가 되어 있죠. 이런 게 이제 경사 부분인데, 이 법적 경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면의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 산지관리법에서 집중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준공 전에 보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준수가 되지 않고 공사가 했을 때는 산림기술사의 사면 안전 보고서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구조물 설치 후에 다시 흙을 사면에 붙여가지고 사면을 완화시키는 이런 부분, 이중 공사비가 들고 공사 기간이 그만큼 늘어남에 있어서 준공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비업자가 흙을 깎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쳐다볼 게 아니고, 저 법적 경사가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장비업자한테 물어보고, 뭐 보통 장비업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통 대부분 잘 하시는데 일부 장비업자 같은 경우 너무 과도하게 절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비업자의 탓만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약간 안방기가 있으면 그런 같은 경우는 복구를 하는 것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뭐 그 안반에는 잔디나 이런 게 이렇게 자라지 못하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녹생터라고 이제 뿌립니다. 녹생터를 이제 안반 부분에 뿌리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는 법적 경사를 미준세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은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들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자, 법적 경사인데 이게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높이가 1m에 가로로 1.2m를 갔을 때 이 경사 있죠? 이 기울기가 이제 법적 경사인데, 우리가 이제 법적 경사 절도 부분은 1대 1.2 경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토는 1대 1.5 경사. 이 경사를 왜 두는가 하면, 너무 흙을 가파르게 절도를 하게 되면 흙이 슬라이딩, 무너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법적 경사를 공무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관급 공사 같은 경우는 규준 틀이라고 해서 이 경사면을 시공 담당이 측량해서 규준 틀을 세웁니다. 세우면 요 경사대로 딱 박아 놓으면 요 경사에 맞춰서 절토를 하기 때문에 그 장비업자가 공사하기 쉬운데, 사급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업자가 도면 보고 계획적으로 절토를 합니다. 굉장히 공사가 좀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높이 5m는 항상 1m의 소단이 있습니다. 이 소단을 반드시 둬야 되는데, 이 소단을 대부분 1m도 안 두고 아예 안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물을 설치하고 흙을 다시 붙여가지고 소단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소단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산지관리법이나 제 영상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도 사면의 안정성을 위해서, 또 사면의 관리를 위해서 있는 부분인데 반드시 1m는 지켜줘야 된다. 임야 절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별표 5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는 임야 절도보다 더 중요한 사토 처리인데, 제가 사토 처리는 임야 보전한지 준보전한지 이렇게 설명할 때 또 임야 공사 반드시 시켜야 될 부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토 처리 계획서는 임야는 절도가 많죠. 어디로 흙을 반출시키느냐, 이 사토 처리 계획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반드시 그 성토하는 부분, 반출한 부분에 그분의 인감 증명서도 첨부를 해야 된다고 요 앞전에 24년도, 25년도까지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26년도부터는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2m 이하는 그 우량 농지라 해서 농지 조성을 할 때 2m 이하는 성토를 해도 괜찮다고 늘 알고 계셨죠. 근데 이제 26년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50cm 이상은 무조건 농사를 짓든 아니면 그냥 성토를 하든 무조건 저희 같은 토목설계 사무실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허가만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50cm 이상 성토되는 그 흙 성분을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이라는 거는 성분 분석하는 또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 또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거기서 합격점이 나와야지 성토가 되지, 그냥 단순하게 허가만 받아서는 되는 게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법이 바뀌자마자 절도 성토 중요한 부분 핵심 했는데, 요 영상 링크해 드릴 테니까 이 성토할 때 어떤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민원 체크인데, 항상 이제 덤프 트럭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먼지가 많이 날리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임야 절토량이 좀 많다고 판단이 계산상 확인이 되시면, 그럴 것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농번기를
좀 피해서 뭐 예를 들면 수학철 끝나고 11월이나 10월 말 아니면 좀 1월 달부터 바로 공사를 좀 하든 요새는 장비가 좋기 때문에 아주 안 춥고는 공사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살수차도 흙이 좀 먼지가 많을 경우는 살수차도 좀 뿌려주는 이런 센스 여러분들께서 꼭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예전이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민원입니다. 민원 문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공무원한테 민원 전화 걸려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준공도 빨리 될 수 있고 변경도 수월할 수 있다라는 거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중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농지 전용 담당자께서 유튜브에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지 부분에 보면 비닐하우스 시설 많이 해놓죠. 근데 그 비닐하우스는 정말 순수하게 비닐하우스 농사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따라서 우리 농지 전용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요즘에 비닐하우스 안에 물건 적치, 뭐 예를 들어서 농업용 시설이 아니고 다른 일반 물건 적치를 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물건 적치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창고도 아닌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적발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농지의 비닐하우스는 일반 창고가 아니고 순수하게 농사 목적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 농지 전용 담당자가 꼭 전해달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 번째는 사토 처리가 흙이 반출이 주위에 찾아봤는데 나갈 데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 토사이클이라고 제가 몇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늘 말씀드립니다. 근데 새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토사이클이라고, 거기 보면은 성토 흙을 이제 반입할 때나 또 반출할 때 필요한 어떤 위치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공사 현장에 지금 사토가 필요하다, 아니면 성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야든 농지든 보통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입니다. 보통 1년이라는 기간을 주기 때문에 요즘에 워낙 이제 불경기다 보니까 마음은 돈 벌려고 하는 마음은 급한데, 또 막상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거적 보다 보면 1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연장할 때도 사전에 뭐 자금 조달 악화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연장을 하셔야 되고, 이게 마냥 연장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도 사실 자금 조달이라는 어느 정도 이렇게 픽스 됐다 가정하고 이제 기본 바탕 깔고 허가를 내주는데, 막상 허가 받고 기간이 계속 이제 연장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이제 강제 종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팩트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는 리모델링이 안 됩니다. 임야 절토는 토목 설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임야 절토는 계획과 어디에 따라서 절토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팩트 있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날씨가 아직 계속 춥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이 안 불게 촬영하기 너무 좋네. 또 내일 청량 가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불어야 되는데.